네, 제가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우리 자유파 아미고 동지 김영학님의 사연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김영학님은 보수는 다 같이 뭉쳐야만 이재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마음, 대한민국을 살리는 마음을 갖는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뭉쳐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정말 절절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이 사연을 보고 또 어제 제가 우리 아미고 서울지역본부장, 수도권 지역본부장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김문수 사태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를 하고 나서도 내내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많았는데 우리 김영학님의 사연을 보면서 제가 오늘 고성고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아미고 본부장들과의 긴급 간담회 내용을 영상으로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고 칼럼 김문수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김문수를 중심으로 굉장히 좀 논쟁적이고 또 좀 혼란스러운 주말이었어요.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아침 방송도 김문수 논란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전해드렸고 또 제 생각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시원하게 제대로 해주는 정치인이 거의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국민이 뭘 듣고 싶은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성언론의 그 중도파리에 넘어가서 실체도 없는 중도 쫓아다니느라고 자유파 국민들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후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에 김문수의 발언도 그렇지만 김문수가 아닌 여러 사람들도 다 그런 중도파리의 덫에 빠져서 허우적대요. 유일하게 중도파리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또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 또 막상 김문수를 손절하자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누구든 확실하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는 후보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후보가 또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칼에 손절하지 못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고쳐서 쓰자 이런 얘기들을 현실적으로 안 할 수 없는 현실이 또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김문수 사태가 비온 뒤에 땅 굳듯이 김문수의 실수를 넘어서서 더 단단하고 더 날카로운 자유파의 창이 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문수한테 달려있다. 이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무슨 소리 해줍니까? 아무리 고성고 TV가 자유파 국민들이 경청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김문수가 스스로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말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제가 뭐라고 그걸 변명을 해주고 뭘 해줘도 그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날카로운 자유파의 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변적으로 김문수한테 달려있다. 며칠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 며칠이냐? 현실적으로 아직 국민의힘 경선 등록도 안 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이루어지면 비로소 경선 후보 자격을 가지고 경선에 뛰어들게 되거든요. 이번 김문수 사태는 그 이전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손절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들인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매몰 비용이 너무 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미련을 갖고 끌려갈 수도 없죠. 아니다 싶을 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곧 옵니다. 그정 김문수와 그 캠프가 정말 엄중한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김문수를 손절하고 나면 누가 있냐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부적절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김문수가 지금의 김문수가 된 게 그 국회에서 사과라고 유치원생들한테 야단치듯이 할 때 혼자 버틴 것 때문에 뜨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김문수는 거의 행동을 한 게 없어요. 이 탄핵 상황에서 광화문에 한번 나오기를 했습니까? 뭐 한남동에 한번 나오기를 했습니다. 물론 국무위원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김문수는 다른 국무위원들이 비겁하게 다들 일어나서 유치원생들처럼 절할 때 절하지 않고 거부한 거 그거 하나 말고는 유호 탄핵 전국 속에서 한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문수 별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행동 하나가 엄청 큰 거죠. 아니 뭐 김장수 장군이 꽃꽃장수 별명 얻은 게 김정은이한테 고개 안 숙인 거 하나 갖고 꽃꽃장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응축된 거예요. 철학과 뭐가 다 응축돼서 그런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뭐 별로 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타를 만들려면 일주일만 해도 새로운 스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만 해도 하룻밤 자고 났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 있더라는 바이런의 얘기 있잖아요. 지금처럼 막 굉장히 역동적인 정치 상황에서는 스타가 나타나는 게 그저 2, 3일이면 됩니다. 특히 옛날 같은 그 기성언론 시대는 뭔가 물건이 돼도 이걸 알리는 데만 두세 달 걸렸어요. 지금은 물건이다 싶으면 순식간에 실시간으로 우리 국민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김문수 손절은 신중하게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되 그렇다고 해서 머뭇거리고 질질 끌려갈 이유도 없다. 이것은 김문수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다. 그리고 그는 김문수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대안 없지 않다. 누구든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판을 좀 더 넓게 봐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만 경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자유파 본대는 광화문에 있고 한남동에 있고 헌재 앞에 있었고 그리고 전국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광장으로 나왔던 그들이 자유파 본대예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건 이 본대가 목숨 걸고 싸울 때 옆에 근처에 오지도 못했어요. 쭈삣 50일 후에 치러질 대선 경선의 전부가 아니고 극히 일부다. 자유파 본대는 이미 부방대에 황교안이 출마해 있고 그리고 자유통일당 후보가 출마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국민변호인단 20만 국민변호인단 그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수많은 시민들이 윤 어게인을 진짜 실행할 그런 자유파 후보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든 나경원이든 누군가 된다고 치면 이 후보는 국민의힘 바깥에 이 자유파 본대가 배출한 황교안을 비롯한 다른 두세 명의 후보와 최종 결선을 벌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은 자기들끼리는 컷오프니 1단계니 2단계 경선이라고 경선표를 짰지만 그거 다 합쳐서 1단계예요. 그다음에 자유파 본대,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본대가 배출한 후보들과의 진짜 단일화는 그 이후에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를 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바깥의 일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덕수도 김문수, 나경원, 이철우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따지면 오늘까지 등록 안 하면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한덕수 변수는 일단 그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 바깥에 우리 자유파 후보들이 본격적인 2차 단일화를 할 때 그때 한덕수도 참여할 자격을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아무리 대선 정국이라 하더라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투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이에요. 두 번째 축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대선 정국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유통일당도 후보 내고 국민변호인단도 후보 내고 또 부방대는 이미 후보 냈고 자유대학이나 탄대청이나 우리 계몽된 청년들도 후보를 내라. 그래야 발언권이 생긴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자유파 그 투쟁 단체들은 한편으로 윤석열 지키기 투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체 역량에 맞게 후보를 내는 후보 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든지 아니면 특정 후보 지지로 의견을 모아가든지 뭔가 선거판에서 후보를 중심으로 한 행동을 해야 발언권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자유파의 정통성을 제일 이어받고 윤 어게인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기왕이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투표권이 없는 자유파 국민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든지 또는 바깥의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적합한 후보인지를 열심히 알리고 지지를 표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워낙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고 이미
그 영향력을 거의 상실한 기성 언론들은 별거 아니에요. SNS와 자유파 유튜브에서 어느 후보가 더 지지를 받느냐가 바로 승패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국민의힘, 정말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이 국민의힘이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엉뚱한 자가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되냐? 단일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국민의힘 후보 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자가 어찌어찌해서 후보가 됐다 칩시다. 그럼 그 자가 국민의힘 바깥에 황교안과 자유통일당 후보와 또 뭐 국민변호인단 한덕수 대행을 내세우든 또 다른 사람을 내세우든 했을 때 이 사람들하고 대등한 자격으로 1대1로 경선하려고 하겠어요? 거부한다고. 그러면 그 순간 자유파 대연대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 각자 흩어져서 필패 국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자가 이를테면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어. 그러면 그 한동훈의 승리를 위해서 황교안이 주저앉아야 되고 단일화도 안 하겠다 그럴 텐데 황교안이 주저앉아야 되고 자유통일당 후보가 주저앉아야 되고 국민변호인단이 내는 후보가 주저앉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중에 제 생각에는 김문수나 나경원이나 이철우 셋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황교안 자유통일당 후보 국민변호인단 후보하고 단일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비로소 자유파 대통합 단일 후보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경선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인연이라든지 또는 입장의 차이 때문에 엇갈릴 수는 있지만 저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나경원, 이철우 중에 한 명을 지지해라. 투표권 있는 분들은 투표하고 투표권 없는 분들은 바깥에서 SNS 활동이라도 열심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엉뚱한 자가 되지 않도록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고정호 TV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아미고 동지들과 자유파 국민들의 활동이 좀 모아지고 또 다시 이것이 더 증폭돼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2단계 자유파 대통합을 위한 2차 단일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진짜로 경쟁력 있고 우리 자유파의 정통성을 구현하고 또 대통령을 지키고 윤 의견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재명을 꺾읍시다. 그것이 지금 정세에서 고성국 TV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최일선에서 띄워주셔야 될 분들이 바로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아미고 지역본부장님들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2달만 더 고생해 주십사. 저하고 한 2달만 더 죽었다 하고 띱시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직접 논평하지 않고 우리 아미고 본부장들과의 간담회, 긴급 간담회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고성호 칼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4명으로 압축되는 이 컷오프에서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 그리고 홍준표 또는 이철우, 이정현, 유정복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누가 됐건 우리가 정말 마음 편하게 4인 경선에서 2명으로 또 1명으로 이렇게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가지 변수가 이 국민의힘 경선 시작도 되기 전에 터졌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김문수의 실언이 나와서 지금 김문수가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아주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반토막 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김문수가 무슨 독자적인 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투쟁에서 당당하고 꼿꼿하게 좌파들의 사과를 거부한 그때부터 윤핵관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 부각되면서 지금의 김문수가 된 것 아닙니까? 자신의 그런 이 지지 기반을 스스로 잠식하는 아주 멍청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김문수가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변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입니다. 아무리 뭐 민심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고는 하지만 국회의원 50여 명이 그것도 뭐 이 한동훈 똘마니들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은 한 7, 80명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 50여 명이 한덕수 출마를 지금 요청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한덕수가 언론에 자주 거론되면서 이 한덕수 인지도가 올라가고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세훈의 불출마예요. 오세훈은 불출마 전후에서 한덕수 지지를 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으나 오세훈의 지지자들이 뭐 계엄 잘못됐다, 뭐 탄핵 불가피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한동훈 쪽으로 지금 어쨌든 표가 모여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여론조사상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변수 때문에 김문수가 주춤하는 사이에 한동훈이 치고 올라오는 이 황당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니까 대충의 추세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위태위태하지만 김문수가 여전히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만 놓고 보면 어쨌든 김문수가 1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위태위태합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이 어쨌든 2위까지 치고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위에 홍준표, 4위에 나경원, 이런 순서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심각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경선은 우리 자유파 전체에서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어느 누구가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을 대표할 수 있으며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 광주에 모였던 이 세이브코리아의 이 집회를 대표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느 누가 점점 더 거세게 번져가고 있는 윤 어게인의 민심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광화문의 함성과 전국 각지의 함성과 윤 어게인의 함성을 그나마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을 사람으로 저는 두 사람을 꼽습니다. 김문수와 나경원입니다. 지금 윤상현은 경선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김문수와 나경원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이라는 자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우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가 후보가 되는 순간 황교안과의 후보 단일화, 자유통일당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뭐 한덕수가 나중에 무소속 출마했을 때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 다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냥 완전히 이재명이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홍준표가 안철수와 손만 잡았으면 문재인이 같은 이 흉악한 종북좌파한테 정권 안 넘길 수 있었어요. 끝내 단일화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자유파 진영의 심각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위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중에 김문수를 1위로 만들든지 나경원을 1위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1위로 만들어야만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 세이브코리아의
결집했던 자유파 국민들, 그리고 윤 어게인을 지금도 외치고 앞으로도 외칠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황교안과도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고, 뭐 한덕수가 나온다 그러면 한덕수와도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고, 자유파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한 번 던지겠다.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후보가 제 눈에는 김문수와 나경원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압도적인 1위로.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의 이 경선 룰에 따르면 1차 컷오프에서 4명 한 다음에 4명이 경선에서 2명 뽑고 2명이 1명 뽑는데 2명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1차 컷오프에 4명이 들어가면 그 4명이 경선에서 거기서 김문수건 나경원이건 50%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끝을 내서 너무나 촉박한 대선 일정에 단 며칠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압도적인 1위를 만들어 놔야 이 사람의 정치적 권위가 확실하게 생기면서 후보의 결단에 따라서 황교안과의 단일화, 자유통일당 후보와의 단일화,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1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가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나경원이 더 가능성이 많습니까? 제가 당장 어제 나경원 대표와 대담을 했습니다. 오랜 인연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정말 선전하고 있는 나경원이 훌륭하고 보기가 좋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나경원이 국민의힘 1위 후보가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김문수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1위예요. 위태위태하지만 여전히 1위예요. 우리가 둘 중에 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야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시간은 별로 없어요. 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라 해봤자 고작 보름이에요. 보름. 이 보름 동안에 국민의힘 후보를 그래도 자유우파 전체의 단일화를 이뤄낼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은 한동훈이 같은 자한테, 배신자한테 다시 뺏길 수도 있고, 아예 난 단일화는 없어 해서 8년 전에 손잡았으면 이기는 선거를 그냥 문재인 종북주사한테 내줬던 그런 쓰라린 패배를 우리가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김문수한테 모아줄 거냐, 나경원한테 모아줄 거냐,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전략적으로 사고해야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죠. 전들 여러분처럼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김문수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유 딱 하나예요. 자유파 전체의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재명을 꺾고 대통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거든요. 자유파 전체, 국민의힘만 보시면 안 돼요. 국민의힘과 동시에 뭐 한덕수도 좋고 황교안도 좋고 자유통일당 누구도 좋다. 자유파의 대의를 위해서 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후보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단일화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김문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답답하고 깝깝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김문수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서 결선까지 가지 않고 4명 경선에서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실수 때문에, 자충수 때문에 1위가 위태위태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1위 김문수를 압도적 1위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볼 만한 일이에요. 할 수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유파 전체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자유파 단일 후보로 내기 위해서 그 1단계로 국민의힘 경선에 김문수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서
1차 경선에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경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쉽지 않은 말씀을 드렸고 매우 무거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저와 생각이 다른 여러분들의 비판 제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또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김문수를 압도적 1위로 만들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직시하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